한교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또 매일같이 시황 정보 받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교수라고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직접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죠? 예, 자 오늘도 여조시 이제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좀 매물들이 좀 받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도 조금 걱정되시고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종목에 대한 전략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에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오늘 3시 50분에 그 흐름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다가 오늘 뉴욕 증시는 잘 가는데 왜 우리만 이래? 뭔가 이상한가? 라고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최근에 신고가 경신하고 살짝 밀리고 있는 종목들 봐볼게요. DB하이텍도 있고요. 그리고 오이솔루션은 오늘 5G가 좀 가면서 가다 말았거든요. 그쵸. 네. 일단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제 그동안 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 국내 증시 왜 이러나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미 미국 증시가 가기 전에 우리 증시가 이틀 동안 먼저 올랐기 때문에 자, 국내 증시가 쉬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이 밀리지 않고 하방 경직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고 여전히 기술적으로 시장은 많이 좀 올랐습니다만 추세 상승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자,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군들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들 간단하게 좀 지켜보면요. 자, DB하이텍이라는 종목군들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은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대장주로서 주가 흐름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나머지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 종목의 주가 꾸준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계단식 상승세가 나오다가 어제 장대 양봉을 세우는 급등세가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신고가 어제 기록했고 오늘 조그만 음봉이 연출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큰 양봉을 세우고 나서도 음봉 자체가 큰 양봉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주가가 밀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반발 매수는 강하게 살아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도 장대 양봉이 세웠을 때는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제 언급을 드렸었죠. 결국에 이 구간에선 마지막 정도 물량을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전개될 겁니다. 이렇게 물량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성장 가치가 크고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다만 기술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매물을 받는 것이고 그 매물들을 소화해내고 나서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포기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은 좀 유지하셔도 된다.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과 함께 반도체 장비주들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이솔루션, 자, 5G 관련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솔루션의 주가가 오늘 상대적으로 5G 관련주들의 이제 흐름 자체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인데요. 기존에 올랐던 IT 섹터 대장주 2차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단기로 올라서 쉬어가는 와중에 그동안 소외됐었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늘 바로 이제 이 5G 관련주의 반등세가 다시 한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5G 관련주에 대해서는 호재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한 5G 투자가 일부 버라이즌을 중심으로 투자가 시작이 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를 중심으로도 이제 글로벌 국가들의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에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하고 기술적으로 이미 중간 바닥을 확실하게 다진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매물층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식을 잡고 있어서 올라오면 다 털어내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인 것을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대바닥을 찍은 종목이에요. 부담 없이 우리가 아직은 길목을 지켜볼 만한 그런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오이솔루션을 비롯한 자, 5G 장비 관련주들, 자, 홀딩 그리고 저가 매수는 아직은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자, 국영 GNM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약간의 소강 상태를 봄에 따라서 오늘 일부 이제 이낙연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이 잠깐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남아토건 같은 종목들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범양건조도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말씀드렸던 자, 이 종목도 소폭의 강보합선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폭은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대선주들의 경우는 반등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터지게 되면 잡지 못하기 때문에 소량 정도만 잡아놓고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묻어두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간은 대바닥을 찍은 상태고 고점을 살짝 높여가는 이런 구간들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오게 되면
좀 변동성이 있겠죠. 그래서 비중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이 종목을 들고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5% 이내에서 소량 정도만 잡아놓고 없다라고 가져가자라는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충분히 보셔도 된다는 그런 관점,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아직은 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영GNM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무엇을 봐야 될지 약간의 부침을 겪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먼저 올라간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의 한 큐는요? 자, 변동성 확대 구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변동성 확대 구간. 사실 2차 랠리가 나온다면 그 전에 당연히 부침을 좀 충분히 그렇죠. 겪어줘야죠. 당연한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네.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올랐고 또 주시장이라는 건 결국엔 펀더멘탈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긴 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좀 오르게 되면 수익을 낸 사람들은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강해지고요. 네. 특히나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물출에,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경계감들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분명히 차익 매물과 경계 매물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선물지수 차트 2분봉 차트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지수 2분봉 차트인데요. 현재 이 선물지수 2분봉 차트,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증시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2분봉 차트인데 2분봉 차트.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오후장 정도에서는 2분봉 차트를 중심으로 선물지수는 굉장히 안정된 흐름이 났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침에 선물지수가 아침에 개파락 출발에 바로 폭등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을 찍더니 또 급락이 나와버리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한 번 반등이 나타났다가 지금은 조금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부침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들이냐. 결국엔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경계 매물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반발 매수가 강하게 되면 또 고점 매물들이 많지 않으면 이 급락보다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밀렸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매물 출회가 급격하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침 초장에 약세 출발에 또 곧바로 급등이 나왔었죠. 반발 매수, 대기 매수도 만만치 않은 장세입니다.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대기 매수도 상당히 강하게 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반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것도 역시 대기 매수도 만만치 않은 장세라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시장이 올라서 다소간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지만 여전히 대기 매수도 강하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도 일단 중요한데요. 기관과 외국인들도 이제는 차익 실현에 좀 나서는 그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2,775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2,731억 정도 비교적 많은 매물들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가들도 금융 투자가 1,028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404억 정도 매도가 나옵니다. 이 금융 투자는요, 매매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단기 성향이 강합니다. 그 단기 성향이 강했던 금융투자가 저렇게 많은 매물들을 내놓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좀 큰 상태고요. 조금 지나게 되면 투신건도 코스닥에서 202억, 그리고 기타금융,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까지도 코스닥에서 약간 정도 매물이 나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자체는 분명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매물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십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공격적인 매도가 아니라 단기 차익 실현 정도에 나서고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겠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 자체는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경계감이 분명히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종목군들이 나올 때 우리가 추격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만한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감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펀더멘탈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갈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특별한 돌발적인 악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강세 출발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중 간에 특별한 악재는 없다라는 거,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라고요. 시장은 분명히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상승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추세가 적어도 단기 5일 이평선 중수로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점, 그리고 한 가지는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갈 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장중에 조정을 나올 때 그때 한번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단행하는 약간은 용의주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 오늘장 한 큐로 정리해봤고요.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해봐야겠죠. 한 수는 무엇일까요? 자, 주도주 순환 대비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주도주 순환 대비. 이게 주도주 내에서 순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도주가 계속 순환된다는 거예요? 주도주가 계속 순환된다라는 의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주도주 내에서도 종목이 이제
올랐던 종목이 쉬고 못 올랐던 종목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길게 보게 되면 또 이제 최근에 올랐던 종목이 쉬고 먼저 섰던 종목이 다시 올라가는 이런 순환 장세가 진행될 겁니다. 지금 시장 보시게 되면 종목군들이 뭐 거래소 종목군들까지도 매기가 확산되면서 종목군들의 순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큰 흐름에서는 분명히 주도주들끼리 시장을 순환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됩니다. 말씀드렸죠. 주도주는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그 강세장이 꺾일 때까지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래소 종목들이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그쪽은 주도주가 아니고 개별적인 호재에 의해서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타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들 종목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해 물량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동안 오른 데 따른 단기적인 차익 매물 정도가 나오는 정도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끝난다라는 관점보다는 올랐기 때문에 매물을 좀 내놓는다라는 관점을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5G 관련주라든가 거래소 시장 일부 대형주가 반등에 나서는 부분들 역시 순환 반등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들은 말씀드렸죠. 단순 낙폭거래, 개별적인 일시적인 재료에 의한 반등입니다만 성장 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다. 그러나 5G 같은 종목들은 아직은 모멘텀이 좀 약하긴 합니다만 조만간에 모멘텀이 부각이 되게 되면 5G도 반도체와 2차 전지와 함께 주도 섹터에서 순환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관련주는 매물 소화 후에 재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우리가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해볼 만한 위치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림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에 대한 주봉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 SDI라고 하는 종목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2차 전지의 대장주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이라는 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그리고 IT 종목들의 흐름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봉상 주가가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도 높은 상승세가 전개가 됐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상승 기조가 살아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장대 양보서였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면서 물량을 소화해낼 겁니다. 다만 덩치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기간 조정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는 1차 반등 때보다는 2차 반등이 좀 더 강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의 중장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이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 지지가 되는 선에선 중기적인 관점에서 반등 가능성을 보시는 게 좋겠고 이 종목의 주가가 살아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2차 전지 관련들의 반등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들 종목도 2차 전지 관련주 삼성 SDI가 살아있는 한 2차 전지 관련주도 살아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그리고 어제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한 삼성 SDI 차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큐를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의 한 큐 종목은 어떤 거죠? 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 보이다 보니까 네. 종목 선정이 좀 신중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한 종목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봤는데요. 자, 오늘 한 큐 종목 PPI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하다 PPI 공개해 주셨어요. 어떤 회사인가요? 자, PPI도 지금 5G를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PPI도 이제 5G 관련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으로 또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광파 분배기라든가 이제 광파장 분배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우리나라 뭐 SK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KT라든가 이런 통신사를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일본, 해외에도 이런 제품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버 관련된 부품들도 납품하면서 언택트와 관련된 성장주로 그리고 5G 관련된 새로운 성장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아직까지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괄목할 만한 상태가 아니어서 주가람 자체는 강하지 않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5G와 언택트라는 미래 성장 산업 섹터에 모두가 묶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주가 전망 자체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한 번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주가는 여전히 답보 상태가 나타났었는데요. 현재 주가는 이렇게 바닥 탈출과 직전 고점, 그러니까 과거의 바닥권이죠. 과거의 바닥권. 그 바닥권을 다시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회복을 했고 아마 이 정도 선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좀 지루했었죠. 그리고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서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중간 바닥 탈출에 따른 중간 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바닥 가능성은 높고요. 앞서 뭐 KMW라든가 5G 관련주들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들 말씀드렸죠. 그들 종목들도 이미 중간 바닥을 다지고 소폭의 반등의 시도가 된 국면들을 보게 되면 위치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치고 가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정도 보고 대응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제가 충분히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부터 역시 이제 소폭의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 목표가를 제가 13,000원 정도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13,000원 정도면 직전 고점 정도가 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장세, 시장이 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목표가를 높게 잡지 말고 적단선까지 잡고 나서 그때 시장에 맞춰서 목표가를 조절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13,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현 구간 우리가 좀 차분하게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고요. 자, 손절가는 제가 8,500원 정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살짝 조정 상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부침을 겪는 과정입니다.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큰 승부를 보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보자라며 PPI 소개해 주셨어요.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샵 2034로 한규수 이름 적어주시면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간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